뉴스 런. 일본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하고 내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는 매일 최대 500톤씩 바다로 쏟아질 예정입니다. 초소식 임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날씨와 해상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오염수 방류를 내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IAEA의 과학적 근거에 폭넓은 지역과 국가가 이해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식을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에 실제로 방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는 약 12년 만입니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곧바로 오염수를 관으로 옮기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우선 신중하게 적은 양부터 방류하겠다며 내년 3월까지 3만 1,000톤을 흘려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약 134만 톤의 오염수가 1,000여 개 탱크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하수와 빗물로도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어 모든 오염수가 방류되기까지는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안전장치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을 했었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방류 중단 요청입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입니다.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염수 방류에 문제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방류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해달라고 한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고 IAEA는 오염수 방류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긴급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가능한 빠르게 공유받을 수 있는 연락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과 이중 한 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자체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한국어로 제공할 거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별도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500에서 1,600km 떨어진 일본 공해 8곳에서 조사를 합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공해상의 방사능 수치 변화를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오염수 방류의 계획상의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입장 다소 애매모호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반면 일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제는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철회하라는 주장인데요.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는 어제 일본 강요회의에서 방류 시점을 밝히기 직전까지도 한일 실무협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류 시점 발표 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실무협의 테이블에 오른 7가지 사안이 대부분 수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구현 국무 1차장입니다. 7개 중에 5개는 완전 수용, 하나는 절반 이미 수용, 하나는 협의 중. 그러나 후쿠시마 현지 사무소에 우리 측 인사의 참여는 불발됐고 다액종 제거 설비의 점검 주기도 추가 논의하기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명확하게 수용된 부분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기시다 총리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산물 수입 규제를 철폐하도록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산물 수입 규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격 방류가 시작된 이후엔 일본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BS 뉴스 이정주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산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손님은 줄고 있는데 실질적 피해 대책은 없기 때문인데요. 주영민 기자가 생계가 걸린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최대 수산시장인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상인들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인근 바다의 오염도를 확인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속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대책을 내지 못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부가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미흡하게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선량한 시민들만 지금 피해 보고 있는 거고. 어민들도 수산물이 믿고 사 먹을 수 없는 식품으로 전락할 수 있어 수산업계 전체의 몰락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수산물을 갖다 수입을 해오지 말아야 되는데 수입을 해오고 있잖아 현재. 그 핵물질을 방류하게 되면은 어민들이 아무리 많은 물량을 잡아도 믿고 사 먹을 수 없는 제품이 돼버리잖아. 어민과 상인들은 이틀 전 금어기가 풀린 가을 꽃게 가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제철 수산물인 꽃게를 얼마나 찾느냐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을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었지만 도매 가격은 수캐는 킬로그램당 7,000원, 암캐는 8,000원대로 지난해와 비슷합니다. 옹진수협 관계자입니다. 오염수 이슈도 있고 생각보다 생산량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를 오늘 것만 보고 저희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따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주영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산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순간부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임진수 특파원입니다. 일본의 발표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중국의 특별자치구 홍콩입니다. 존리 홍콩 행정장관은 어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확대 조치를 즉시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본토도 추가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련 부서는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경고 차원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선 전수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 수출입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다 핵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면 수입 제한 조치가 수산물에 그치지 않고 다른 일본산 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는 수입 제한 조치가 무역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어 대신 민간이 동원된 대규모 불매운동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보다 더 다양한 뉴스가 궁금하십니까? 출근길 오전 7시 CBS 라디오 표준 FM 김덕기의 아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만 담은 뉴스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